안녕하세요. 드론 초보의 모든 것, 바퍼의 좌충우돌 드론 팁입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드론 레이서 바퍼라고 합니다. 오늘은 레이싱 드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어려움, 그것은 납땜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서 제가 납땜하는 것도 배우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No. 아무튼 그 기술이라는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저조차도 제가 날리던 드론이 추락해서 그걸 고치려고 처음 전기인두를 켰을 때 그 막막함,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비싼 기판 태워먹는 것 아닌가? 납땜을 하다가 납이 녹아서 옆에 있는 회로에, 다른 회로에 옮겨 붙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전기인두를 너무 오래 대고 있다가 기판이 불에 타버리는 거 아닐까? 등등.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느새 납땜의 달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제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고의 가성비와 쉬운 방법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도 납땜의 원리나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은 최대한 빼고 아주 쉽고 실제로 드론 고치는 데 필요한 꿀팁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납땜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레이싱 드론이라는 것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납땜은 간단히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비행을 즐겨야죠. 그럼 바퍼의 좌충우돌 드론 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두. 저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꿀팁 첫 번째,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두는 작업 속도가 증가하고 부위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납땜이 가능해서 가능하면 온도 조절이 되는 인두를 준비해라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드론이지 납땜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납땜이 잘 되면 정비 시간이 엄청 단축되거든요. 그리고 드론 정비할 때 부위별로 추천하는 인두의 설정 온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ESC 쪽에 전원부를 할 때는 400에서 450도 정도로 한다든가 기판이나 얇은 전선을 할 경우에는 350도 정도로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도 조절이 되는 인두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반 인두도 정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인두가 이미 있으시면 굳이 이중 지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두의 팁은 무한정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소모품입니다. 어느 정도 쓰시다가 좀 납땜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새로운 팁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필요하진 않지만 여분의 팁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두 번째, 인두 팁은 초보 때는 범용적인 뾰족한 형태로 납땜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조각칼 형태의 칼팁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납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넓은 곳과 조밀한 곳 모두 납땜할 수 있는 이런 칼팁이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요. 자, 그리고 인두를 거치할 수 있는 이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어야 하고요. 인두 팁을 닦을 수 있는 인두 팁 클리너가 있어야죠. 혹시 이게 없으시면 주방에 가셔서 철수세미를 엄마 혹은 와이프 몰래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걸리실 경우 등짝 스매시는 각오를 하셔야죠. 그 다음으로는 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드론 수리만 잠깐 하면 되니까 일반적인 납, 즉 납 60에 주석 40인 납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더링 페이스트. 이건 진짜 정말 납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솔더링 페이스트 없이 납땜을 한번 해보시다가 이 솔더링 페이스트를 써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이 솔더링 페이스트의 역할은 동판 혹은 납땜을 해야 되는 그런 부위에 더 잘 붙게 하고, 그 다음에 납이 녹았을 때 납의 표면 장력을 좀 높게 해서 납이 아주 동글동글 이쁘게 땜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전선을 납땜할 경우에는 이 수축 튜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축 튜브로 싸지 않았다가 비행 중에 다른 금속 부위나 기판 쪽에 납땜한 부위가 쇼트가 나게 되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부가 준비물로는 문어발과 이 나브 흡입기 혹은 이 솔더윅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 납 흡입기와 솔더윅은 잘못 납땜한 부분의 납을 제거하는 용도이고요. 그리고 이 문어발, 즉 작업용 거치대는 납땜을 할 때 납땜을 할 기판이나 전선 등을 집게로 고정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어발은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최애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납땜할 기판 등을 잡을 이 집게 손도 있고 어두울 때 비춰줄 LED 램프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처럼 노안이 오는 분들은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납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얇은 전선의 납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전선을 한번 좀 자르고요. 이 두 개를 납땜을 해서 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선의 피복을 벗겨서 인두의 온도 설정은 350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복을 벗겼던 전선을 집게발에 고정을 합니다. 이 피복을 벗긴 내부에 납을 먹여서 전선 두 개를 연결할 때 잘 납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금속 부분에다가 인두 팁을 대고 온도를 올린 다음에 납을 대서 매겨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납이 먹여진 이 두 전선을 이어 붙이겠습니다. 납을 먹인 두 전선을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해서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얇은 전선은 납땜이 끝났고요. 이 납땜이 된 전선의 경우는 반드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축 튜브로 싸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선을 잘라서 납땜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분명히 이 전선이 부착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납땜을 하기 전에 수축 튜브를 먼저 집어넣고 납땜을 한 후에 이 납땜한 부위로 이 수축 튜브를 끌어올려서 수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얇은 전선에 납땜 방법이었습니다. 예, 굵은 전선의 납땜 방법도 얇은 전선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납을 먹여주시고요. 전선의 금속 부위에 인두 팁을 대서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린 다음에 골고루 먹여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팁으로 온도를 올린 다음에 골고루 납을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납을 다 먹이셨으면 각각의 전선을 고정을 한 다음에 붙여놓으시고 자, 납땜이 끝났습니다. 아까 얇은 선과 동일하게 이 수축 튜브로 피복을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C 같은 기판 위에 납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FC 기판 위에 보게 되면 동그랗게 동판 구멍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다 납을 채워서 전선 같은 것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납을 채우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하게 동판 부분에 인두 팁을 대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납을 살짝 동판에 납을 먹이고요. 전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에 전선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 전선 끝단부가 피복이 벗겨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벗겨진 그 부위가 납이 먹여져 있어야지만 좀 더 잘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납을
그래서 녹이시고 전선을 갖다 줍니다. 됐어요. 간단하죠? 자, 기판 위에 납땜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엔 ESC의 전원부 납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ESC가 기판과 전선이 구분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이 전선부를 이 기판에 연결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잘 구분하셔서 납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위에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고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플러스, 이 빨간색 전선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마이너스 그라운드인 검은색 전선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비싸게 구입한 이 ESC를 태워 먹거나 심할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위험하셔서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서 할 거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 전원부는 납땜을 꼼꼼하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기판 위에 납땜을 하실 경우에는 10초 이상은 되시면 안 돼요. 이 기판에 10초를 넘게 되면 다른 이제 이 회로 부분들이 녹아서 떨어지거나 데미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숫자를 세면서 10은 넘지 않게 납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납땜하실 경우에는 인두 온도를 400도 이상으로 세팅을 하시고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전원부에 납을 좀 매기고요. 플러스부터 하시기 전에 이 끝단부에 납을 꼭 매기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도 전원부는 냉납이 되지 않게 최대한 오랫동안. 자, 됐습니다. ESC의 납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모터를 한번 ESC에 연결을 해볼게요. 납땜을 하실 위치에 모터선을 하나를 갖다 대시고 인도를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납땜을 했지만, 납이 묻어 있지 않는 새 ESC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 모터 연결하는 부위에다가 납을 먹여 놓으신 다음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모터에도 이 납이 먹여져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먼저 납 흡입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납 흡입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사기 아시죠? 주사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납 흡입기의 레버를 밀어서 장전을 시키신 후에 납을 제거해야 되는 부위에다가 팁을 가져다 대고 전기인두로 이 부분을 납을 녹인 후에 이 버튼 요거를 누르면 그 근처에 있는 납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납 흡입기의 레버를 밀어서 장전을 시키신 후에 납을 제거해야 되는 부위, 이 부위에 있는 납을 제거를 해볼게요. 전기인두로 녹여주세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제거됐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두 번째로는 솔더윅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솔더윅은 이 납을 제거하고 싶은 부위, 저는 이 부위에 있는 납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부위 위에 솔더윅을 가져다 얹어 놓으시고 그 위를 전기인두로 눌러 열을 가해서 납을 녹이게 되면
그 납이 이 솔더 위에 스며들면서 납이 제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얹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납이 이 솔더 위에 흡수가 되면서 납이 제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레이싱 드론이라는 취미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납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레이싱 드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납땜을 하시는 것이 일상화되실 텐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잘 따라서 하시면 납땜에 대한 공포는 금방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재미있는 레이싱 드론의 세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즐겁고 안전한 비행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